지금이 오이가 4월부터 한 6월까지 오이가 되게 맛이 좋을 때잖아요. 껍질도 안 질기고. 그래서 여름에 많이 먹는 김치, 오이 소박이. 그리고 나는 이게 추억이 있는 게 저거를 보리차 마른 그 찬밥에다 탁 해가지고 김치 하나 해서 딱 먹으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 오이 소박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 딴 데 안 넣는 걸 좀 넣거든. 청양고추. 이게 뭐냐면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는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청양고추도 오이 소박이처럼 속을 갈라서 거기다 속을 채워서 같이 해요. 그러면은 소박이도 맛이 살짝 배고 그 청양고추도 약간 맛이 좀 내려가서 먹기 좋아. 근데 오이 어떤 게 맛있는 거예요? 오이 어떻게 생겨야지? 사실 딱 눌러봤을 때 너무 무르지 않은 게 좋아요. 왜냐면 딱 눌러봤을 때 물컹한 애들은 이 안에 씨가 많다는 거거든. 안에 씨가 많으면 물만 찼지 과육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눌러봤을 때 좀 단단한 오이가 좋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싱싱한 애들 안 싱싱한 애가 티가 나는 게 여기 벌써 말라든 애들이 이렇게 있어. 말라가. 근데 이렇게 딱딱한 애들은 싱싱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시장 가서 보리차 사왔잖아. 그게 다 내가 이걸 하려고 보리를 산 거거든. 그래서 오늘 보리차 딱 끓여가지고 사실 내가 미리 끓여놓긴 했어. 차갑게 하려고 미리 끓여놨는데 보리차 어떻게 끓이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리차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보리하고 옥수수를 섞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고 다 볶아져 있는 건데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보리만 해도 되는데 너 옥수수 조금 들어가는 게 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한 5대1에서 4대1 정도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여기다 이제 물만 부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센 불에다 팔팔팔팔 끓이면은 맛이 용출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시골 가면 난로불 위에 보리차나 이런 거 올려놨잖아요. 그럼 은근하게 계속 끓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끓여줘야 얘가 맛이 싹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시간 이상 끓여서 나는 확 졸여요. 계속.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냉장고 넣어놨다가 얼음컵에다가 그냥 그것만 부어서 먹는 거지. 아, 육수 뽑듯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1, 5대1 비율로 희석시킨 다음에 그냥 정수기 물에다 그거 넣고 그렇게 먹어요. 그럼 맛있어요. 오이는 보통은 나는 이 정도 크기로 썰거든요. 3등분해서 좀 길이감이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길이감이 있는 걸 좋다. 그러면 길이감 있게 이렇게 잘라주면 좋고, 여기다 칼집을 넣는데 칼집을 쓱 넣고 다 넣지 마요. 한 이 정도, 한 2cm 정도 남겨놓고 빼. 그 다음 돌려서 반대 십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2cm 정도 남겨놓고 빼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오이 소박이를 좋아해. 이게 하다 보면은 정신력이 헷갈리면서 막 이게 두께감이 없어지거든. 그럴 때는 이런 거 놓고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하다 보면은 정신력이 없어져서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 딱 이렇게 하면 편하지. 딱. 왜 소박이라고 그러나요? 한번 찾아봐 줄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소잖아. 김치소. 소를 박는 거잖아. 그래서 오이에다가 소를 박는 것을 오이 소박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소를 박다의 오늘로 새 음식을 안 알려도 다 알아내지. 역시 이게 포인트야. 오이를 절여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모르는 분들은 이거 그냥 소금만 뿌려서 절이거든요. 그러면 오이가 색이 탁해지고 아삭아삭하지가 않아. 그래서 오이를 절일 때 어떻게 되냐면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로 절이는 거. 모르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그냥 하는 경우 있거든요. 겁먹어. 아니 뜨거운 물로 절이면 오이가 다 익잖아요. 근데 안 익어. 그리고 절일 때는 1리터에 한 50g 정도 넣으면 돼. 1리터에 50g. 이거를 오이를 사실 끓이는 게 아니라 소금분 뜨뜻한 물을 붓는 거잖아. 그러면서 살균 효과도 있고, 근데 오이가 겉에가 익으면서 겉에가 아삭아삭해져. 끓는 소금물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얼마나 있어요? 10분? 이제 양념 만들어야죠.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반을 갈라. 반을 가르고 여기서 씨를 빼준다. 이렇게. 이게 청양고추를 하는 게 생각보다 안 매워요. 되게 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숙성되고 맛이 빠지면서 안 맵다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많이 안 할게요. 왜 귀찮아서요? 네, 귀찮아서.
이거 언제 다 빼고 있어? 엄청 많아. 몇 개만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건 부추예요. 부추 2cm에서 1.5cm 크기로 이렇게. 근데 이제 하다가 양념이 모자르면 음식이 되다가 말잖아. 그래서 속을 좀 넉넉히 만들어요. 그리고 넉넉히 만들고 남으면 그냥 양념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부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부추가 이렇게 준비됐으면은 꼭 들어가는 게 당근. 그 부추하고 당근은 꼭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부추가 갖고 있는 맛을 당근이 보완을 좀 해줘요. 당근의 단맛, 그 다음에 당근의 씹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어울려. 당근 솔직히 더 넣어도 돼. 색깔 때문에요? 색깔 때문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당근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게 당근이 익으면 좀 달큰한 맛이, 좀 깊은 달큰한 맛이 나요. 양파도 조금 넣어주면 식감도 좋은데 이제 양파가 길면 식감이 안 좋잖아요. 여기 들어갔을 때 반을 썰어서 이렇게 해주면 딱 좋아요. 양파를 많이 안 넣는 게 보통은 양파에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양파는 많이 안 넣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갈 때 넣고, 갈 때도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양파 넣고 재료는 끝. 그리고 이제 보통 밀가루 풀 쓰기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밀가루 풀보다는 이렇게 그냥 찬밥 넣어서 갈아서 쓰는 게 더 김치가 더 맛이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다 밥 좀 넣고, 그 다음에 양파도 단맛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양파 이렇게. 만약에 다진 마늘 없이 통마늘이다 그럼 여기다 그냥 통마늘 넣고 갈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우젓을 여기다 넣어버려요. 그냥 새우젓을 가득 넣을게요. 양념 뭐 넉넉히 만들면 좋으니까 새우젓. 그 다음에 여기다 생강을 좀 넣어놔.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보통 멸치 우린물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을 쓰는데 없으면은 액젓 넣으세요. 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릴 수 있을 정도만 물 넣어줘요. 이렇게 갈릴 정도만 물 넣고서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액젓이 많이 들어가서 간 봐줘야 돼요. 우선 이거 물이 많을 수 있잖아요. 다 넣지 마요. 다 넣지 말고 한 반만 먼저 넣어요. 반만 넣고, 오이 지금 10개 기준으로 속을 만들 건데 부추 반단을 했어요. 반단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반단할 때 새우젓 4숟가락에 밥 2숟가락에 생강 조금 넣고 갈은 거를 반 정도 넣고 지금. 그리고 설탕은 많이 넣지 말아요. 우선은 한 티스푼 정도 크게,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고, 미원은 반 숟갈 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4숟갈 정도. 하나, 둘, 셋, 넷, 좀 더. 이렇게 넣어주고. 밥숟가락. 네, 밥숟가락 기준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멸치 액젓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멸치 액젓이 없어.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 깍두기 할 땐 까다리 쓰고 막 하는데 좀 멸치 액젓이 약간 숙성할 때 좋거든요. 근데 바로 먹을 거면 까다리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없으면 참치액 써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얘로 맛을 내야 되니까 2스푼 정도. 하나, 둘. 감칠맛 내야 되니까 2스푼 정도 넣어서 잘 섞어줘요. 지금 고춧가루 양이 부족한 게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럼 이때 가감을 해주는 거야, 계속. 왜냐면은 부추 양이 내가 반단이라고 했지만 양이 다를 수도 있고 맛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8스푼 넣은 거예요, 고춧가루를. 항상 나눠서 넣는 게. 그치, 한 번에 다 넣으면 덜어낼 수가 없잖아요. 모자른 거 더 넣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먹어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나한테는 딱이야 지금. 짭조름하니. 마늘만 마지막으로 살짝 넣고 마무리할게요. 마늘만 살짝 넣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 더 빨간 게 좋다고 고춧가루 더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김치를 해볼까요? 소화 안 시켜도 돼요? 바로 먹어도 돼요. 오이김치가 좋은 게 바로 먹어도 맛있어. 물론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되면은 더 맛있지만 오이김치는 해서 그냥 샐러드처럼 바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점심에 했다 그러면 저녁에 먹어도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지가 이렇게 벌어져도 안 쪼개지는 느낌,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좀 세워줘. 그럼 물이 빨리 빠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딱 잡고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얘 벌려서 여기다 또 채우고. 이 정도 꽉 채워야 나중에 숨 죽고 딱 먹을만 해요.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 속을. 이렇게 오이 막 찢어지기 전까지. 앞뒤로 잘 배야겠네요.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부추가 나면 그거로 또 할 수 있는. 부추 남은 걸로 이제 그 뭐지? 만두 같은 거 튀겨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삼겹살 같은 거 먹어도 맛있고. 그냥 같이. 청양고추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대로. 한 층을 다 쌓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양고추가 중간에 들어가야지 이 매운맛이 좀 빠지면서 오이에도 전염이 되고. 전염이 네.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하루만 지나도 물이 생기거든? 근데 가장 맛있는 건 냉장고에서 48시간 정도 지나고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완벽히 이거.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 커피. 이런 식으로 먹어보면, 와. 이제 이렇게 끓인 다음에 식혀야 되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럼 아직 덜 끓었고. 근데 내가 이거는 미리 끓여가지고 식혀놓은 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진하게 끓이거든?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돼. 먹어봐요. 맛있네요. 구수하니. 그쵸? 근데 구수한데 끝에 약간 나쁘게 말하면 탄맛이고 그런 맛이 좀 있죠. 그게 아까 전에 이제 한번 볶아줘서 한 거. 그런 거 없이 하면 그냥 보리맛만 나요. 뜨거운 밥이잖아요. 뜨거운 밥에 먹는 방법이 있어. 우선 찬밥이어야 되는데 찬밥이 없고 뜨거운 밥이다. 그럼 우선 여기다가 얘를 한 국자 부어요. 이렇게 한 국자 부고 얘를 섞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이 따뜻해지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 뜨뜻한 물을 마셔. 소렴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차가운 거를 또 넣어. 그리고 한 수저 한 국물을 더 먹어요. 밥까지 다 맛있다. 아우. 그럼 이제 좀 미지근한 물에서 차갑게 변해. 이 정도에서 이제 자박하게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거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이김치에다가 참기름을 뿌려. 이렇게. 참기름이랑 이거 냉 비벼 먹는 거랑 되게 잘 어울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먹고, 왔다. 맛있네. 아마 일반 보리차를 사다가 먹으면 이 맛이 안 날 거야. 근데 얘는 되게 쌉소름한 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밥을 말았을 때 되게 잘 어울려. 그래서 우리가 녹차를 해먹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녹차도 약간 쓴맛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녹차를 말아먹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이거 먹으면서 느낀 게, 나 젓갈 엄청 좋아하잖아. 야, 이거 젓갈이랑 먹으면 죽겠다. 시장 이거 우리 직원식인데, 와, 끝났네. 미쳤다. 아,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내가 오이무침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시장 가서 보리차 사다 꼭 끓여가지고 밥 말았어. 진짜 이거는 대박인데? 약간의 팁으로 약간 그 짭조름한 젓갈 하나 딱 곁들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청양고추를 내가 중간에 한번 탁 씹었잖아요. 근데 매운 향이 싹 퍼지는데 괴롭지 않아. 왜냐면 거기 부추랑 당근이 있어서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그냥 바로 사라져버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 해본 거는 너무 좋겠다. 오이 한 입 하실래요?